오늘 오전 투표를 마친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 투표 직후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오늘 선거, 뉴욕과 뉴저지의 서한인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했습니다. 유권자들의 더 나은 미국을 향한 기대감을 들어봅니다. 백악관 주인이 될 두 후보, 오늘의 투표 모습을 전합니다. 오늘 오전부터 열린 뉴욕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스캐너 오작동이 발생했습니다. 투표장을 들어서기 전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서는 등 원활하지 못한 투표 진행에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등 한국 외교의 현안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8일 KBTV 뉴스9을 시작합니다. 오늘 KBTV 뉴스9은 KBS 미대선 개표 생방송으로 인해 평소보다 늦게 찾아뵙습니다. KBS 미대선 개표 생방송은 오늘 오후 6시 50분부터 KBTV 뉴스9이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저녁 9시 50분까지 방송되었습니다. KBS 미대선 개표 생방송은 9일 오전 0시 자정부터 오전 1시까지 다시 이어집니다. 또 오늘 KBTV 뉴스9은 미 대선 소식을 중심으로 특집으로 꾸며집니다. 그럼 미국의 새 역사가 시작되는 날인 11월 8일 KBTV 뉴스9의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투표를 마친 롱김 뉴욕주 하원의원과 그레이스맹 연방 하원의원 투표 직후의 모습 등을 카메라에 담아봤습니다. 오늘 선거 뉴욕과 뉴저지에서 한인들도 투표에 많이 참여했는데요.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들을 윤나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오늘 선거에는 많은 유권자들이 참가해 이번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m happy to support Hillary in this election and hopefully see the first female president of our country. It would be so wonderful. 한인이 많이 거주하는 뉴저지 팰리세이즈 파크. 이곳 역시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가장 많은 한인 유권자가 지정된 투표소 중 한 곳인 린드버그 초등학교에는 오전부터 많은 한인이 찾았습니다. 한 7년 했는데 처음 할 때보다는 한 50% 늘은 것 같아요. 한인 분들이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입니다. 많이들 나오시니까. 특히 이 투표소는 아침 시간인 오전 6시부터 8시까지 투표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시간 투표한 사람의 90%가량이 한인이었을 만큼
투표 참여 인원이 늘었고 오전 8시경에는 줄을 서서 투표하는 등 전에 볼 수 없던 열기까지 느껴졌습니다. 또한 대통령 선거뿐만 아니라 한인이 출마한 시의원에 대한 관심도 높았습니다. 한민족으로서 우리도 여기 와서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뽑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좋습니까? 제발 저는 이런 타운에서, 작은 타운에 사니까 작은 타운에 작은 한민족이 살고 있잖아요. 우리를 대변해서 나오신 분들도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 주시고, 다만 여전히 투표소를 잘못 찾아온 한인이나 유권자 등록을 하지 않은 채 투표소를 찾은 한인도 많아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히 처음 투표하시는 분들이 이 장소를 몰라가지고 많이 돌아가시는 분도 있어요. 몇 분이. 레지스터가 안 돼서 그 종이, 그러니까 프로비저널이죠. 그로 투표하신 분도 많아요. 한국 분들. 뉴욕은 오후 9시, 뉴저지는 오후 8시에 투표가 끝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개표는 거의 마무리됐으며 현재 대통령 선거에 대한 개표가 진행 중입니다. KBTV 윤날입니다. 이렇듯 오늘 곳곳의 유권자들은 더 나은 미국을 위해 소중한 한 표 행사에 나섰습니다. 이어지는 뉴스는 내일 새벽이면 판가름이 날 새로운 미국 역사를 써나갈 주인공, 백악관의 주인이 될 두 후보의 오늘 투표 모습을 전합니다. 보도에 김예은 기자입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선 두 후보가 뉴욕 투표장에서 각각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뉴욕 투표소의 배우자와 함께 등장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 8시쯤 뉴욕 외곽 체퍼커의 그랜핀 스쿨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남편 빌 클린턴 전 대통령과 투표에 나섰습니다. 클린턴은 투표소 앞에서 클린턴을 기다리던 지지자들과 악수와 포옹을 나눴습니다. It is the most humbling feeling, Dan, because, I know how much responsibility goes with this, and so many people are counting on the outcome of this election, what it means for our country, and I'll do the very best I can if I'm fortunate enough to win today. 이후 오전 11시쯤 뉴욕 맨하튼 56번가에 있는 PS59 비크맨힐 인터내셔널 학교에 마련된 투표소에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트럼프는 아내인 멜라니아 트럼프와 함께 투표를 마쳤습니다. 투표장에 들어선 그는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악수를 나눴습니다. 이어 트럼프는 부모를 따라 투표장에 온 아이들에게 용돈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배우자와 함께 투표를 마친 두 후보는 현재 뉴욕 맨해튼에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며 운명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하는 오늘, 많은 유권자들이 누가 미국을 이끌어 나갈지에 대한 설렘과 기대감을 안고 투표장을 찾으셨을 텐데요. 하지만 오늘 오전부터 열린 뉴욕시 일부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 스캐너 오작동에 투표장을 들어서기 전부터 긴 대기줄이 늘어서는 등 원활하지 못한 투표 진행에 뉴욕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계속해서 김예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6시부터 진행된 뉴욕 투표소. 대체로 원활한 투표 진행이 이루어졌지만 일부 투표장에선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몇몇 투표소에선 투표소 입장을 기다리는 대기자 줄이 너무 길어 도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렘에 마련된 PS154 투표소에는 투표용지 스캐너 고장에 1시간 반가량 투표 시간이 지연됐습니다. 이 같은 문제는 퀸즈 자메이카에 위치한 PS52 투표소에서도 발생했습니다. 이 투표소에선 오늘 아침부터 투표용지 스캐너 세대가 전부 고장이나 긴급 투표 박스를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PS20에서는 통역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오전부터 트위터에는 이를 반영한 듯 투표소 진행에 불만을 토로하는 시민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는 이처럼 진행에 불만을 토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원활한 투표 과정에 기분 좋게 투표를 마쳤다는 뉴욕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KBTV 김예은입니다. 한편 미 대통령 선거일은 연방 공휴일일까요? 아니면 아닐까요? 오늘 제게도 대선일이 연방 공휴일이냐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의 대선일은 연방 공휴일이 아닙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 커네디컷을 비롯한 17개 주와 워싱턴 DC에서는
업무 시간 중에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는 데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보호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 유권자 중에 출퇴근 시간이 정해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아침 일찍 혹은 투표 마감 시간이 임박해서 투표소를 찾아야 하는 형편입니다. 미 법률 정보 제공업체 파인드로에 따르면 대선일 투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지 않은 곳은 18개 지역에 이르며 근무 시간 중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투표를 위해 자리를 비우거나 그만큼 늦게 출근하더라도 그 시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곳은 알래스카와 애리조나 등 23개 주에 불과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일 존 코니어스 하원 의원은 뉴욕타임스 기고를 통해 대선 투표일을 연방 공휴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했지만 미국에서는 여전히 투표 관련 규정도 주정부의 결정 사항이라는 분위기가 지배적입니다. 이번 대선에 대한 전반적인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제45대 미국 대통령을 뽑는 대선 투표가 8일 0시를 기해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3월 시작된 대선 597일간의 열전이 뉴햄프셔주 작은 마을, 딕스빌, 노치 등 3곳에서의 동시 투표를 시작으로 미 전역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뉴햄프셔주의 작은 마을인 딕스빌, 노치에서 시작이 된 첫 번째 투표에서는 클린턴이 4표를 얻어 2표의 트럼프를 눌렀습니다. 이 밖에 2곳에서도 같은 시각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어 5시간 뒤 버먼트주를 시작으로 버지니아와 델라웨어, 커네디컷, 뉴욕, 케인, 켄터키 등 미 전역에서 순차로 투표가 본격화됐습니다. 첫 번째 여성 대통령이냐, 억만장자 부동산 재벌인 이다냐냐를 놓고 1억 5천만 명에 육박하는 미국의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8일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는 북핵 문제와 한미 동맹 등 한국 외교의 현안들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망은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 큰 틀에서의 기조 유지와 변화로 갈릴 전망입니다.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승리할 경우에 북핵 문제 해법과 한미 동맹의 기조는 유지 쪽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클린턴이 대통령이 되면 대북 정책은 당분간 제재와 압박을 통해 김정은의 핵보유 의지를 꺾는 쪽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현재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기조입니다. 한미 동맹 역시 큰 틀에서 현상 유지 쪽에 무게가 실립니다.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될 경우 대북 정책과 한미 동맹은 상당한 변화의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공직 경험이었고 외교 안보 관련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후보 자격일 때 그가 한 말이 그대로 이행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 핵무장을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트럼프의 신고립주의 성향 등으로 미뤄 트럼프의 당선은 최소한 대북 접근과 한미동맹의 변화를 주려는 시도로 연결이 될 공산이 큰 상황입니다. 또 한미동맹 현안에서는 트럼프는 백악관 주인이 될 경우 누차 예고한 대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요구할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미국 대선에서 조기 투표를 한 유권자 수가 4,620만 명을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기 투표에서 히스패닉의 투표 참여가 급증하고 민주당 유권자의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민주당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이 백악관 입성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는 이번 조기 투표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당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무당파 유권자들이 많았다며 올해 조기 투표 결과가 클린턴에게 유리하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한국 관련 소식 이어집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 대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이 끊이지 않습니다. 우선 지난 일요일 뉴욕타임스가 한국의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을 풍자하는 만평을 실은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도 한국의 기이한 대통령 스캔들은 미국의 손해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습니다. 뉴욕타임스의 만평은 한국의 최순실 스캔들이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만화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씨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만화에는 박 대통령의 머리는 뚜껑이 열려 있으며 그 안에는 최 씨가 앉아 운전대를 잡듯이 박 대통령을 조종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또 한국 대통령의 조언자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한국 기업들에게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체포됐다는 설명이 함께 실렸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박근혜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 대미 협력 의지를 보여주며 미국의 중요한 동맹이 되었지만 이번 사태로 그런 권위를 잃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사태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으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아시아의 골칫거리를 하나 더 물려받게 됐다는 얘기로 이야기를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로 북한과 중국이 가장 큰 수혜를 받았으며 미국의 차기 대통령은 아시아의 골칫거리를 하나 더 물려받게 됐다고 얘기를 맺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타임즈는 어제 한국의 내부 고발자는 위험을 무릅쓰고 말한다는 제목의 기사도 실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른바 김영란법 등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 방지 움직임에 주목하며 한국 국민들이 검사와 판사가 연루가 된 부정부패 스캔들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를 조사하는 독립기관 설치를 요구하는 등 최근 지도자와 대기업의 높은 도덕 수준을 바라고 있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힘을 얻으려면 내부 고발이 더 활성화돼야 하는데 정작 내부 고발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정부 관료나 대기업 임원들 태도가 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여러 사례를 예로 들어 조직의 쓴맛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한국에서 내부 고발을 하려면 여러 일들을 각오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I feel good, and my wife and I just casted our votes for Hillary Clinton, Congressmember Grace Meng, and all of our Democratic slates. I think it's a historical election. We waited a long time to have the first ever femal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My two daughters, my young two daughters, looking forward to this moment so they can grow up knowing that they can be whoever they can, that they want to be in the world. We're really happy today because we've seen a great turnout from the Korean and Asian American community here in Flushing and throughout Queens. So many community leaders have been working so hard, probably for the past year, to educate our communities and make sure that people know to register and vote and to vote. You know, people know, it's public information, how many people come out to vote. They don't know who you vote for, but they all know who comes out to vote. So it's really important for our communities that we have a good showing today. Every 4 years we hear people say this is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This is really the most important election of our lifetime. Either we take not only this country but the world into a divisive and hateful apart, or we come together in a collaborative manner where we can coexist for the 21st century. And I think Hillary Clinton has the track record, and she's been tested as a leader who can take on this kind of challenge and bring all communities together. And for Asian Americans like us, you know, this other candidate has campaigned on the fact that if people look like me or you, you're simply not American enough to be part of this country. And that's not what this is about. This is about making sure that it doesn't matter if you've been here for 5 years or 500 years, whatever. You are as every part of the American experience, and you have a right to be part of this country. And that's what Hillary Clinton stands for. And that's why it's important for Asian Americans and Asians to participate in this political process. Information on who comes out to vote and how many Korean people come out to vote, how many Asian people come out to vote. So, you know, it's really important because a lot of services are indirectly affected by how big turnout from communities are. And, you know, this year especially we're voting for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regardless of who you vote for, we want a strong turnout. I personally am supporting the Democratic nominee, Hillary Clinton. She's someone who has a long-standing relationship with the Korean American and Asian American community, and so we're confident that we can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more opportunities for our younger generation.
been working with our communities as U.S. Senator. She's been working with our communities as Secretary of State. She hired more Asian Americans under her leadership at the as the State Department than any other previous Secretary of State. As Assemblyman Ron Kim mentioned, this is not just election between Republicans and Democrats. You know, we're both raising young children here in Queens, New York, and we have all been subject to discrimination. And that's one thing we don't want our children to be subjected to. Our kids are American, just like anyone else. And I get really upset when people, especially in these days of Donald Trump, feel like it's okay to be even more open and outspoken about discrimination. And my kids have even seen it and witnessed it in recent weeks, and it's not acceptable. We look at our kids and we think, which presidential candidate will work harder to make sure that our kids have just as equal access to opportunity, to education, regardless of where their families come from, regardless of how much money their families make. This is a turning point for our country. Asian Americans have a history of being discriminated against in this country. You know, whether it's the internment of Japanese community, whether it's laws passed by our Congress that Chinese people could not become citizens, and it's today Muslims being discriminated against. We don't know when we'll be next, and so it really is a turning point for our country. (11월 8일) 사건과 사고입니다. 뉴욕 지하철역에서 한 여성이 다른 승객을 철로 아래로 떠밀어 떨어진 여성이 전철에 치여 숨졌습니다. 뉴욕시경의 조셉 폭스 경관에 따르면 사건은 어제 오후 1시 20분경 1번 트레인의 42번가와 7애비뉴역의 남쪽 방면에서 발생했는데, 가해 여성인 멜라니 리버풀이 피해 여성을 지하철이 들어오기 직전에 밀어 이 여성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즉시 멜라니 리버풀을 체포하고 2급 살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목격자들은 리버풀과 피해 여성이 플랫폼에서 말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목격자들이 리버풀이 자신이 한 독일 여성을 밀어 사망케 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진술함에 따라 경찰은 리버풀과 지난달 19일 유니온 스퀘어역에서 발생한 27살 여성의 지하철 사고와의 관련성도 조사한다는 방침입니다. 당시 해당 여성의 사인은 자살로 결론났습니다. 현재 경찰은 리버풀의 진술을 종합하고 병원 측에 정신감정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금요일 러커스 대학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도를 어제 해드렸는데요. 이 러커스 대학에 재학 중인 19살 여성이 얼굴과 등을 맞고 기절한 뒤 일주일 동안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여성을 때린 용의자는 3명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10월 29일 러커스 대학 캠퍼스 근처에서 친구들과 할로윈 파티를 즐기던 이 여성은 얼굴을 맞고 아스팔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 측에 따르면 두개골이 골절되고 뇌출혈과 뇌진탕이 있어 의식을 잃었으며 아직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장에 있던 감시 카메라에는 이 여성이 맞기 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포착되지 않았지만 당시 자리에 함께 있었던 여성의 친구들이 용의자들이 음란한 말을 하며 이들에게 다가서자 피해 여성이 이를 저지하고자 일어섰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용의자와 함께 있다 달아난 남성들의 신원을 파악했지만 아직 체포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토요일 뉴저지주 뉴악에서 한 남성이 칼을 휘둘러 2명의 아이를 포함한 최소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엑세스 카운티 경찰은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 3시 55분쯤 100블럭 오브 헤든 테라스에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가정집에 침입한 한 남성이 8살 여자아이와 그의 친오빠인 11살 남자아이 2명을 칼로 찌르고 대학생인 23살 여성도 찔러 이들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이후 이 남성이 휘두른 칼에 13살 쌍둥이 남매와 29살 여성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잠깐 사이 극악무도한 범행을 저지른 이 남성은 결국 체포됐으며 이 남성은 26살의 제레미 알링턴으로 밝혀졌습니다. 브루클린 부시익에 거주하고 있는 10살 소년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실종이 된 소년은 제레미 카나스로 지난 일요일 오후 1시 브루클린 엘빙 애비뉴 선상의 한 집 앞에서 발견된 것을 마지막으로 사라졌습니다.
감시 카메라에 잡힌 소년의 마지막 모습엔 소년의 청바지와 회색 재킷, 검은 바탕에 오렌지 줄무늬가 들어간 스니커즈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실종 신고 전화를 받은 경찰이 어젯밤 인근 수색에 나섰지만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2008년 11월 9일 퀸즈 캠브리아 헤이츠의 한 가정집에서 목이 베인 채 숨진 14살 소녀 사건을 기억하시는지요? 사건이 발생한 지 8년 만인 지난 일요일, 경찰이 14살 소녀 살인 사건 용의자 레션 베네이브를 펜실베니아 엘브라이슬 빌에서 검거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퀸즈 경찰은 8년 만에 이 남성을 범인으로 확신하게 된 것은 DNA 조사 덕분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당시 퀸즈 빌리지에서 거주했지만 이후 펜실베니아로 거주지를 옮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게 2급 살인죄를 적용해 체포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뉴스와 커뮤니티 브리핑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주민 절반 이상이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5년 전국 100개 대도시 지역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뉴욕시, 뉴저지, 뉴욕, 저지시티의 거주자 중 수입의 30% 이상을 렌트비로 지출하는 가정이 54.14%로 나타났습니다. 브롱스의 첫 마리화나 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뉴욕시에서 세 번째입니다. 이 진료소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는 증기팬 등을 갖추고 마리화나를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환자들에게 관련된 장비와 공간을 제공하게 됩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의 차남 에릭이 8일 자신의 투표용지를 온라인에 공개해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의회 전문지 더 힐 등에 따르면 에릭은 이날 맨해튼의 자택 인근 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후 아버지 트럼프에게 한 표를 행사한 후 투표용지 사진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에릭은 투표함에 넣기 전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일 치러진 미국 대선에 지구를 떠나 있는 미 우주인 한 명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7일 미 언론에 따르면 미국인 우주인인 쉐인 김브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부재자 투표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우주인의 부재자 투표가 가능해진 것은 지난 1997년도부터입니다. 팝 가수 마돈나가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선 후보를 위해 뉴욕에서 깜짝 야외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8일 AP통신은 마돈나가 전날 밤 맨해튼의 워싱턴 스퀘어 공원에서 약 300여 명의 관중이 모인 가운데 주옥 같은 히트곡을 열창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마돈나는 30여 분간의 공연을 펼치면서 관중들에게 클린턴에게 투표할 것을 독려했습니다. 최근 5년이 인류 역사상 가장 더웠던 기간이며 홍수와 고온 현상, 해수면 상승 등 자연재해의 상당 부분도 인간 활동으로부터 비롯됐다고 세계기상기구가 밝혔습니다. 세계기상기구는 제22차 기후변화 총회에서 인류는 최근 5년간 가장 더웠던 때를 보냈다며 2015년은 1년 기준으로 기온이 가장 높았던 한 해였지만 이 기록도 곧 2016년 올해가 갈아치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외국 여행객들의 사전 입국 허가 신청서의 성별 표기란에 성중립 항목을 추가해 시행에 들어갑니다. 캐나다 정부는 오는 10일부터 시행되는 전자 입국 허가 신청서에 남과 여 이외에 제3의 성을 표기하는 기타란을 추가해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파경을 맞은 배우 브래드 피트와 안젤리나 졸리 커플이 이혼한 뒤 졸리가 6자녀를 모두 키우는 데 합의했습니다. 8일 졸리의 대변인은 두 사람이 결별한 뒤 졸리가 8세에서 15세에 이르는 6명의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시 이어집니다.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날씨 알아봅니다.
대선일인 오늘 뉴욕 날씨 맑았는데요. 낮 기온 체감온도 68도로 따뜻해 투표소 찾는데 무리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밤하늘에 구름양 많아지고 있습니다. 밤사이 많아진 구름양이 내일 비를 몰고 오겠습니다. 뉴욕과 뉴저지 잔뜩 흐린 가운데 정오쯤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저녁 때는 구름 낀 가운데 바람이 다소 거세게 불겠습니다. 낮 기온은 57도, 밤 기온은 39도에 머물어 오늘보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후에 이번 주말까지 대체로 청명한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단 이번 주말 추위가 기세를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요일 기온이 많이 내려가 추위 매섭겠습니다. 9일인 내일은 출근길에 우산 챙겨 나가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몇 시간 후면 미국을 이끌어 나갈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합니다. 보다 나은 미국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11월 8일 보내드린 KBTV 뉴스 9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